네,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 상품 소싱, 주문 처리법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은 사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이건 해외 구매 대행의 개념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시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영상 그냥 끄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시는 겁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구매 대행은 우리가 택배를 포장하고 발송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쇼핑몰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구매 대행이란 뭐냐? 해외 사이트에 있는 고객이 살만한 제품을 내가 먼저 찾아서 소개해주는 겁니다. 소개된 제품을 고객이 원하면 대신 구매 처리해주고 중개료를 먹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외 직구 어려워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서비스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미국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세 가지 버전을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하고 배송 대행지에 배송 신청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배대지에 구매 대행 주문을 넣는 사람. 세 번째는 한국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는 사람. 보통 시간 바쁜 사람, 이제 직장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3번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 이 첫 번째의 경우 직접 사서 배대지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배송, 송장 번호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서 뜹니다. 송장 번호 뜨는 거를 아마존에 다시 접속해서 송장 번호 확인하고 배대지에 송장 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바쁜 사람들이나 이 귀찮음이 큰 사람들은 이런 걸 하기 싫어합니다. 2번, 배대지에 구매 대행 신청하는 사람들. 사실 이분들의 경우는 1번 분과 좀 비슷한데 똑같이 아마존 같은데 직접 들어가서 상품 찾고 그 링크를 배송 대행지에 알려준 후에 구매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번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분들의 경우는 아마존에서 송장 번호를 계속 확인하고 배대지에 다시 입력하고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이죠. 이 사람들의 경우는 1번 사람들보다는 금액을 약간 더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덜 쓰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송 대행지에서 대신 결제해주면서 6% 정도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되는 게 싫으신 분들. 왜냐하면 해외 결제를 하다 보면 카드 해킹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가로 배송 대행을 할 때 택배비가 9,700원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배송 대행지는 9,700원만 받지 않습니다. 보통 5만원 단위로 충전을 하고 써야 돼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3번을 이용하죠. 3번은 이제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 저희의 고객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 카드가 해외에서 긁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어를 어려워하고 배대지에 입력하고 그런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우신 분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용하던 오픈마켓이 편한 사람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곳은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처리가 되죠. 본인 개인정보를 또 배대지 사이트에 기입하고 이런 게 귀찮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직구는 환불 문제가 있죠. 환불이 된다면 그 해외 판매자랑 외국어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업자가 대신해주는 거죠. 환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는 보험금 같은 개념으로 저희에게 구매 대행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타겟은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3번 분들이 누구냐? 말씀드렸듯이 직장인,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 해외에서 배송이 되어서 오랜 기간이 걸려도 기다리실 분들입니다. 20대의 경우 해외 직구를 하는 게 패션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이분들은 시간이 많죠. 본인이 직접 합니다. 우리 같은 해외 구매 대행 업자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이제 양말 같은 거, 이건 진짜 해외에 있는 명품만 신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죠. 이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뭐 해외에만 있는 디자인을 원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빠르게 배송받아서 쓸만한 거를 제외한 거를 우리가 판매하는 겁니다. 보통 하는 게 마이너한 제품, 전자제품, 신상 제품
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 계절성, 시즌성 제품, 이렇게가 많이 하시는 카테고리죠. 즉 국내 공장에서 만들지 않거나 대량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창고에 쌓아두지 않을 만한 제품을 우리 구매대행업자는 팔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한 제품, 우리가 축구용품은 뭐예요? 축구는 대중적이죠. 헬스용품, 대중적이죠. 하지만 발레용품, 이건 약간 마이너해 보이죠. 우린 이런 마이너 제품을 구매대행 상품으로 파는 거죠.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가져오려면 KC 인증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쓰려고 하나씩 가져오는 건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대량으로 한국 창고에서 쌓아두고 팔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런 비용이 내 판매가에 녹아들겠죠. 추가로 쌓아뒀다가 안 팔리면 안 되니까 많이 팔릴 만한 제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같은 미니 냉장고 제품이라도 KC 인증을 받을 때는 또 색깔별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검은색, 흰색이겠죠. 그럼 국내 사입업자들은 그 두 가지 색깔을 사입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란색, 빨간색 이런 냉장고를 오픈마켓에 올려두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이해가 혹시 안 가시나요? 소싱은 다음 편에 제대로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맛보기라고 그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야 하나? 너무 길면 여러분도 지루하시고 하시니까 이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